네, 고객의 폭언에 또 열악한 근무 환경까지 콜센터 상담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 그동안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직장갑질 119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른바 콜센터 119를 개설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선 사무금융노조 조직국장 정현철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전화번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던데 SNS죠? 네이버 밴드에 이 콜센터 119에 개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루 정도 지났는데 좀 많이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아직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예. 그렇게 많이 가입한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가입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입을 하려면 좀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이버 밴드에 가셔서 예. 콜센터 119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회사의 관리자나 사용자가 가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좀 막고 있어서 본인의 실명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일하고 있는 직장 이런 것들을 좀 밝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콜센터 119 먼저 개설하게 된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직장갑질 119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않은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7번째로 콜센터 노동자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급여나 고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과도한 실적 압박과 그에 따른 감시 통제 그리고 고객으로부터의 폭언과 성희롱 등에 노출된 채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도들이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직장갑질 119 그리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이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콜센터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접수하는 방법은 앞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상담이 접수가 돼서 이제 콜센터 119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해결책이 나오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개가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 그리고 네. 노무사, 변호사 등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콜센터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밴드에 본인의 사연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저희 쪽으로 이메일을 주시면 그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법적으로 긴급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네. 직접 뵙기도 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언론화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구체적인 활동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부터는 이 상담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시행되기도 했는데 좀 법이 바뀌고 나서 좀 현장에서 달라진 점들은 없습니까? 네, 우선 이 법 이전에 네. 2016년 9월에 이미 금융권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시행된 바가 있는데요. 예. 실제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전 산업에 걸친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시행이 되었는데 예.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예. 원청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전체 콜센터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 도급, 위탁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법이 실제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두 번째로는 보호 조치를 노동자 개인이 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고객들의 먼저 혹시 어제 하루 지났습니다만은 들어온 상담 내용 중에 눈에 띌 만한 좀 얘기가 있나요? 어제부터는 이제 가입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직 상담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콜센터 119를 출범하면서 예. 그동안 이제 저희에게 제보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도자료에 실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좀 대신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장실도 한 사람씩 돌아가며 가고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이 10분이 넘으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30분간 쉬지 못한다며 압박을 하고 전체 쪽지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무개가 늦어서 30분 휴식 정지 이런 식으로 날라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네. 업무 집중 시간이라고 있는데 사람들 차례대로 가다가
그 시간이 걸리면 3분 줄 테니 갔다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는 사연이 실제 저희한테 왔고 2019년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악성 전화 외에도 회사 내에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인권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좀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방광염 같은 질병도 얻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실태 조사들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례,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게 한 그런 사례들이 실제 방광염이나 이런 질환들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겠고요. 네,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는데 소화장애, 근골격계 질환, 성대결정 이런 것들이 있고 여성들의 경우는 생리불순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도 꽤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인권의 문제까지 닿아 있는 문제인데 프리랜서라든지 용역 계약 이런 점들도 좀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는 자 끝으로 콜센터 119에 좀 신고하기, 접수하기 좀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갑질 119, 사무금융노조, 서비스 연맹의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콜센터 노동자와 직접 만나고 그들의 고충을 듣고 법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언론과 노동부, 인권위 등 국가기관을 통한 다각도의 대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콜센터 119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관리자와 사용자의 가입은 철저하게 막고 있으니 안심하고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사무금융노조 정현철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